도대체 확률과 통계가 왜 같이 나오는지를 아직 이해를 못하겠지만 지금 단어부터는 통계라는 건데 여기는 암기하는 거예요. 개념을 암기하고 유형을 외워서 푸는 문제예요. 통계라는 걸 제일 처음에 언제 배우냐면 중2인가요? 삼포도 이런 거 배우는 데가 언제지? 중2냐 중3이냐?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런 거 배우는 데가 언제야? 일단 뭐 중3 아니면 중2 때일 거예요. 맞지? 아마 선생님이 중3 때였나? 그거와 관련된 얘기예요. 통계. 자, 우리가 어떤 통계라는 건 이런 얘기죠. 어떤 자료를 분석할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뭔가를 분석하는 걸 다 통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통계의 마지막 결론은 뭐야? 내가 무언가를 이 통계를 보고 선택해야 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단위인 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그 자료를 해석하는 몇 가지 부분, 일부분만 배우는 거야. 그것 중에도 되게 예쁜 아이의 값만 배웁니다. 그게 뭐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는 아이예요. 지금은 복습하는 내용입니다. 복습. 자,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이 평균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표값이라고 불러요. 대표값이냐 대표값이냐 아씨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자, 누군가를 대표하는 값에 평균 말고 뭐도 있죠. 최빈값도 있고 중앙값도 있지만 우리는 평균만 할 거란 얘기야. 되지? 자기 평균 구하는 거 모르는 사람 혹시 없지? 그럼 니네는 다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배울 걸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분산과 표준 편차를 뭐라고 부르냐면 삼포도라고 불러요. 왜 삼포도라고 부르냐면 혹시 산탄총이라고 알아? 산탄총? 우리가 막 그 멧돼지 같은 거 잡을 때 동물 잡을 때 쓰는 총이 산탄총이야. 대부분의 총은 한 발이 이렇게 나가. 그러니까 별로 맞추기가 어려워. 군대 가면 보면 알 거야. 그런데 산탄총은 어떻게 돼? 총알이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이 안에 쇠구슬이 들어있는 거야. 빵 쏘면 빵 터져서 쇠구슬이 그냥 팍 튀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명중률이 좀 높겠죠. 대신 치명상이 아닐 수 있어. 응? 자, 여기서 말하는 삼포도의 산은 삼탄총처럼 흩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흩어져 있느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자료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걸 분산 표준 편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의고사 시험 보고 나면 그 모의고사 그 성적표 나오지. 그 혹시 성적표 뒤쪽에 그래프 그려져 있는 거 본 적 있어? 요즘에도 그래프 그려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이런 그래프들이 그려져 있어. 국어에 삼포도 같은 게 그려져 있다고요. 그 그림이 분산 표준 편차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아주 마지막에 배울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찌 됐든 이 녀석들에 관해서만 배우는 겁니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관해서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요 내용을 복습하는 거예요. 뭔가 확률에서 새로 저 내용이 등장한 게 아니니까. 자, 중학교 때 저런 걸 하려면 무슨 표가 필요하냐면 도수 분포 표라는 게 주어지죠. 그죠? 어떤 계급값에 대해서 범위 말고 계급으로 주어져 있지 않고 계급값으로 주어져 있는 녀석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이렇게 표를 하나 그려볼게요. 오늘 하는 얘기를 좀 이해하시면 많은 부분이 끝나요, 그냥. 자, 변하는 양, 여기 계급값 대신에 별량이라고 앞으로 부를 거예요. 그거에 해당하는 명수, 몇 명이니 이 별량에 해당 아이가 몇 명, 몇 점 맞은 애가 몇 명, 이런 걸 도수라고 합니다. 됐죠? 각자 별량이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별량의 값, 도수라고 얘기해요. 자, 별량이 총 n개가 있습니다. x1, x2, xn. 자, 그때 도수 f1, f2, fn. 시험 성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10점 맞은 애 몇 명, 20점 맞은 애 몇 명, 30점 맞은 애 몇 명, 40점 맞은 애 몇 명 이렇게 나온 거라고. 우리 반 평균 구할 때. 됐지? 대신 우리 반 평균은 몇 점 사이라고 하지만 그거 어차피 계급값으로 하는 거니까
다 치고 자 여기 이 도수를 다 더하는 걸 대문자 n이라고 하자. 조금 예쁘게 써볼게. 대문자 n. 대문자 n은 총도수라고 얘기하는 건데 도수의 총합이니까 k는 1부터 n까지 fk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평균을 구하러 갈 거예요. 평균 어떻게 구하죠? 둘이 뭐해? 별량과 도수를 곱해야겠지. 10점 맞은 애가 5명이면 10 곱하기 50 총점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니까 평균이라는 걸 먼저 구하러 갑니다. 자, 평균의 약자는 m이라고 쓰죠. 그죠? m이 누구의 약자야? 내가 영어 선생은 아니지만 미인의 약자, 의미하다의 약자예요. 그 의미하다의 명사적 의미가 평균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얘를 또 다시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 expectation x 이렇게 씁니다. 별량 x에 대한 기대값 이렇게 의미하는 거야. 둘이 똑같은 뜻이야. 됐지? 요 대신 이 표시와 이 표시의 차이점은 뭐냐? 여기에 별량의 모양이 정해져 있어. 이게 별량이라는 거거든요. 막 얘를 바꿀 수 있잖아, 얘는. 됐니? 뭐 EX. 그러면 EX의 평균을 말하는 거라고. X의 평균이 아니고. 근데 얘는 그런 걸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 평균 어떻게 구하죠? 중학교 때처럼 구합니다. 무식하게 구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졸라 무식하게. 별량과 도수를 곱하고 별량과 도수를 곱하고 별량과 도수를 곱하고 별량과 도수를 곱한 다음에 총 도수로 나눠주는 이거를 평균이라고 한다. 되니? 자, 이걸 우리가 배운 시그마를 통해서 잠깐만 써볼게요. 좀 귀찮아서 간단하게 써보려고 하는 겁니다. n분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 곱하기 fk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아니 왜 우리 통계를 배우는데 왜 확률 통계라고 배우지? 통계랑 확률이랑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 둘이 같이 배우는 걸 거잖아. 그래서 중학교 때로 돌아가요. 중학교 때 확률을 배우면서 어떤 도수를 배우냐면 상대도수라는 걸 배워요. 나 요즘에 배워 안 배워? 기억이 안 나서 그래. 상대도수 배워 안 배워? 배웠니 안 배웠니? 자, 상대도수라는 게 있어요. 상대도수가 뭐냐면 전체 도수 중에 네가 차지하는 비율이잖아. n분의 f1 n분의 f2 이걸 상대도수라고 부르잖아. 나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도수의 합은 1이겠죠. 그래서 누적도수라는 것도 있고 얘들아 그지? 있어. 있을 거야. 배웠을 거야. 배웠어. 내가 알기로는 내가 최근에 아닌가? 참 배웠습니다. 자, 저 상대도수 좀 보세요. 의미를 보세요. 이 상대도수의 의미가 전체 중에 이게 10점 맞은 애라고 쳐봐. 10점 차지하는 애의 비율인 거지.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반 학생 전체 중에 한 명을 뽑았더니 그 아이가 10점 맞은 아이야. 그 아이를 10점 맞은 아이를 고를 확률 그게 얘 아니야? 이해돼? 우리 반이 50명이 50명 좀 너무 옛날 사람이네. 30명이 있었어. 10점짜리 3명, 20점짜리 5명, 30점짜리 5명, 40점짜리 5명 뭐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고. 그 20명 중에 한 명을 골랐더니 그 한 명이 10점 맞은 사람이 확률하면 30분의 3 아니야? 맞지? 30분의 3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게 상대도수인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 상대도수라고 배운 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뭐가 되느냐? 확률이 된 거나 똑같다. 됐니? 여기까지 됐어? 그럼 그래서 나보고 뭐 어쩌라고. 어쩌긴. 봐봐. 보이지? 나만 보일 거야. 자, 수학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모에는 항이 하나가 있고요. 분자에는 항이 2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 배워? A 더하기 B를 하라고 배워? 아니지. 찢어쓰라고 하잖아. 수학을 이렇게 사랑을 하라고 이렇게 하트를 그리면 되잖아. 그래서 1 더하기 A분의 B라고 쓰는 거잖아. 돼? 이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뭐야? 대분수야. 이해하지? 그럼 수학을 제발 사랑해봐. 하나씩 다 나눠 써봐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가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식을 변형하는 거니까. 돼? 상대 도수랑 별량하고 그냥 곱하면
평균이 되는 거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좀 더 쉽게? 별량과 그 녀석의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평균이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왜? 우리한테 이런 표를 안 줄 거거든. 이제 도수분표 안 줄 거거든. 이해됐죠? 자, 평균 어떻게 구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분산이라는 아이를 구하러 가야 돼요. 자, 분산이라는 아이를 하러 가기 전에 우리는 편차라는 아이를 봐야 돼요. 편차. 이 편차는 별량과 평균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럼 편차의 합은 항상 얼마가 돼야 돼? 빵이 되는 게 당연한 거야. 내가 평균을 잘 구했다면 무슨 얘기죠? 1, 2, 3입니다. 얘 평균은 2인데 어떻게 2가 나오는 거냐? 너는 2보다 1이 크고 너는 2보다 1이 작아. 그래서 여기 남아돈 걸 얘한테 주니까 다 모두 2, 2, 2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편차의 합은 항상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이걸 다 더한 게 0이야? 절대 아니지. 왜? 이런 편차가 이만큼 있고 이런 편차가 이만큼 있으니까 편차의 합이 0이란 얘기는 k는 1부터 n까지 xk-m의 fk 도수와 곱해서 더한 게 항상 0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편차의 합이 항상 0이니까 저 편차가 사실은 평균과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주는 제일 좋은 값인데 그것들을 다 더하면 0이 되니까 모든 편차들은 다 0이잖아. 어떤 자료든 의미가 없어. 그래서 0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인 거야? 다 제곱을 해버린 거야. 제곱을 하면 다 양수가 되니까 그것들의 평균이 분산입니다. 그럼 표준 편차는 분산에 루트 씌우는 거라고 배웠잖아. 중학교 때. 왜 루트 씌웠겠어? 제곱하지 마. 원래 제곱했던 거 아니잖아. 제곱하기 전 모양으로 돌리기 위해서 루트를 쓴 것뿐이다. 자, 분산의 의미를 좀 써볼까요? 분산, 첫 번째 의미가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 우리가 이거를 분산이라고 한다. 분산을 하는 이유는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수치화 한 것, 이걸 분산이라고 얘기하고 숫자로 나타낸 걸 분산이라고 하고 그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부른대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 아까 x의 평균 어떻게 부른다고요? expectation x 이렇게 부른다고요. x의 평균인 거야. 그럼 나는 편차의 평균이니까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편차,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 이거 제곱의 평균 요렇게 표시할 수 있다. 됐니? 됐니? 이건 지금 중학교 때 거를 복습하는 거야. 여기 부분은 중학교 때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 느낄 수 있지만 중학교 때 거 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고등학교 게 없어요. 자, 그럼 분산은 요렇게 쓸 수도 있지만 얘를 대표해서 어떻게 하냐? 우린 VX라고 씁니다. 영어는 까먹었어. 어원을. 자, 그럼 구하러 가야지. 편차의 제곱이 평균이니까 다 제곱을 해. 그리고 도수랑 곱해. 그리고 총도수로 나눠. x1-m 전체 제곱의 f1 더하기 x2-m 전체 제곱의 f2 xn 빼기 m 전체 제곱의 fn. 이렇게 쓰고 났더니 중학교 때 생각해봐. 이거 얼마나 귀찮아. 어? 맞잖아. 이걸 계속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 그럼 난 어떤 작업을 했느냐? 얘네를 싹 다 전개해봤던 거야. 전개. 어? 전개해볼 거야. 실제로 우리 하진 않을 거잖아. 봐. x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mx1 더하기 m제곱 x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mx2 더하기 m제곱 x의 n제곱 마이너스 2배의 x의 m 곱하기 xn 더하기 m제곱이야. 이걸 다 일일이 흩어져 쓰는 거야. 흩어져. 아씨, 여기 찍히나? x1의 제곱 x2의 제곱이야. x1의 제곱 x2의 제곱.
야, F1하고 안 곱하냐? 아이씨. x1의 제곱 곱하기 f1 더하기 x2의 제곱 곱하기 f2 쭉 가서 xn의 제곱 fn 그리고 n으로 나눌 거고요. 이제 가운데 항 EMX1, EMX2, EMX3 걔랑 다 F1이랑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M으로 묶습니다. 혹시 여기 화면 나오니? 저기 화면 좀 봐봐. 여기 나와? 네, 나와요. 고마워. 자, 그럼 여기 N분의 X1 더하기 X, 야, F1 어디 갔어? 이씨. N분의 X1 곱하기 F1 더하기 X2 곱하기 F2 쭉쭉 가서 XN 곱하기 FN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마지막 자리를 잘못 잡았어. M제곱 F1, M제곱 F2, M제곱 F3니까 다 M제곱으로 묶으면 N분의 F1 더하기 F2 더하기 F의 N이 된다고요. 요렇게. 됐지? 됐지? 여기까지 됐어? 자, 갑니다. 그럼 이거 좀 봐봐. 별량에다가 제곱을 했고 그거랑 도수랑 곱한 다음에 평균을 냈고 그 다음 여기 이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M이네. 평균이네. 그 다음 이게 총도수니까 너는 1이네.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줘서 문제를 풀 수 있다. 됐나요? 지금 내가 이거 풀어서 쓴 거잖아. 자, 시그마 써서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얘를 이제 풀어서 써줬으니까 시그마처럼 다 나타내 보면 시그마 xk의 제곱 마이너스 2m의 xk 더하기 m 제곱의 fn 이걸 n으로 나눈 거라고요. 이 시그마를 하나씩 얘네 둘에다가 다 전개해 줬다고 생각해 보면 n분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 제곱 마이너스 fn 써줄 거고요. 그 다음 너랑 할 거라고 요렇게 두 개 해주시면 된다고요. 됐지? 이게 자리가 없어서 미안해.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어떻게 구했느냐? 얘를 전개해서 다 써봤더니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분산을 찾을 수 있대요. 두 번째 방법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방법,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게 분산이고 두 번째 방법은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줘서 구할 수 있대요. 됐어? 이 두 가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다음 시간에 이 설명은 안 할 거야. 왜냐? 이건 이미 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 문제를 푼다고요. 다시 한번. 분산을 구하세요. 그럼 편차를 통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별량의 제곱, 너의 제곱을 한 다음에 도수랑 곱해서 총도수로 나눠서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걸 식으로 써버리면 어떻게 쓰느냐? Vx는 아까 썼듯이 평균이야. 누구의 평균이냐?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또는 별량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x제곱의 평균에서 내가 구했던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다.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해하지 않아. 암기하는 거잖아. 왜 그렇게 되는지 보여드렸어요. 별거 아니기 때문에. 됐나요? 평균 구했고요. 평균을 통해서 분산을 구했습니다. 그럼 분산 너 어디다 쓰려고? 아까 얘기했잖아.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수치화한 거라고. 그러면 가령 우리가 학교 시험을 봤다고 칩시다. 빵점부터 100점까지 있어요. 평균이 50이라고 한번 쳐볼 거야. 그리고 우리 반 학생들이 맞은 점수를 막 점을 찍어본 거야. 점을 찍었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쫙 이렇게. 어디 가까운 애들이 많아? 평균에 가까운 애들이 많아. 돼? 그리고 평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애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지. 이해됐니?
우리가 이런 걸 이게 가장 정상적인 그래프야. 어떤 일이 벌어지든 항상 평균에 가까운 아이들이 많고 평균에서 멀어지면 애들이 주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 됐어? 그런데 어떤 그래프를 봤더니 이렇게 그려져 있더래. 이렇게. 어? 이건 좀 정상적이야? 정상적이 아니야. 왜? 대부분의 애들이 다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고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만 별로 없는 거지. 이해돼? 이건 어떤 시험이야? 시험이 졸라 어렵거나 생각해봐. 시험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되는 애들이 점수가 비슷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 됐나요? 그러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 중에 누가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거야?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뜻은 1번 뜻일까요? 2번 뜻일까요?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아이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건 빵점 맞은 애 10명, 10점 맞은 애 10명, 20점 맞은 애 10명, 3점 맞은 애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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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이렇게 있는 게 고르게 분포가 된 걸까요? 빵점 맞은 애 1명, 10점 맞은 애 2명, 평균에 가까운 5점 맞은 애는 막 겁나 많고 100점, 10점 맞은 애는 거의 뭐 한두 명 이렇게 된 경우가 고르게 분포된 걸까? 어떤 게 고르게 분포된 거야? 정상적인 게 고르게 분포된 거야. 이렇게 분포된 건 고르게 분포된 게 아니고 뭔가 시험을 잘못 낸 거야, 이건. 알겠니?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건 평균에 가까운 아이들은 많고 평균에서 멀리 떨어진 애들은 별로 없는 이런 그래프가 고르게 분포된 겁니다. 됐죠?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불러? 만약에 이게 어떤 우리 나라야. 그러면 중산층이 많고 아주 잘 사는 사람과 아주 못 사는 사람은 점점 적어져야 되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나라는 어때? 이래. 중산층이 없어, 우리. 라고 얘기해. 이런 걸, 이거보다 더 심한 그래프가 뭐예요? 이런 거. 어디야? 아니, 뭐, 이런 거 아니지. 이렇게 된 그래프가 있는 게 있어. 이렇게. 개발도상국 같은 데들. 아예 잘 살거나 전부 다 못 살거나. 되나요? 자, 그래서 분산이 자료가 흩어진 정도인데 자료가 흩어진 정도가 정상적이라는 건 평균에 가까운 아이들이 많고 평균에서 멀어지면 그 인원이 줄어들어야 돼. 그걸 수치화했을 때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고르게 분포된 상태입니다. 분산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고르게 분포된 상태인 거예요.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고르게 분포된 상태인 거야.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 그냥 루트 씌운 거밖에 없어. 의미가 없어, 얘들아. 알겠어? 우리가 학교 시험 문제 시험을 보고 나면 성적이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게 등장한다고. 모든 시험, 니네 나중에 대학교에 여러분 성적 증명할 때 이거 다 같이 갖고 가는 거야. 교과로 낼 때는. 대신 학종을 낼 땐 이런 자료가 안 넘어가겠지만 자, 평균이 50점이고 표준 편차가 20이래요. 그럼 3등급 맞으려면 75점 정도는 맞아야 3등급 맞을 수 있어, 이 시험은. 응? 근데 막 평균이 40이야. 근데 표준 편차가 30이야. 이러면 어떻게 된 거야? 똑같이 3등급 점수는 비슷할 수 있어, 얘들아. 응? 얘도 한 70점대 중반이고 얘도 70점대 중반일 수 있어. 그런데 해석이 달라지지. 얘 표준 편차가 너무 크지. 시험이 어려웠던 거야. 시험이 어려웠는데 내가 75점을 맞아서 3등급 맞은 거랑 그래도 좀 쉬운 시험이었어. 거기서 75점 맞은 3등급이랑 같겠어, 다르겠어? 다르겠지. 이게 입학사정관들이 하는 일이라고. 응? 미안해, 쓰잘데없는 얘기로 갔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수치화한 걸 분산이라고 하고,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구하거나 또는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건데, 자료가 흩어진 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건 내가 구한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훨씬 더 고르게 분포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다. 되나요? 요게 분산이에요.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똑같이 쓸 거야. 써놓고 뭐 시작할 건데요. 자, 이런
평균의 특징이 있어요. 평균의 특징이. 봐봐. 1, 2, 3, 4, 5. 자, 평균이 3짜리예요. 됐지? 자, 여기다 다 1씩 더했어. 여기다 다 1씩 더했어. 그럼 평균도 얼마 늘어나겠어? 1만큼 늘어나겠지. 당연하잖아. 왜? 평균이라는 건 얘네들한테 다 1씩 준 건 의미가 하나씩 다 늘어난 거니까 평균도 하나씩 같이 늘어나야겠지. 돼? 여기서 하나씩 다 뺐어. 그럼 평균도 하나씩 작아지겠지. 모두 공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만약에 x의 평균이 3이었어요. 나한테 시험 문제가 x 플러스 3의 평균을 찾으래요. 다 별량에다 다 얼마씩 더해줬어? 공통적으로 3만큼씩 더해줬지? 그러니까 평균도 3만큼 커질 거라고. 돼? 그래서 중학교 때 이런 거 어떻게 배워? A, B, C의 평균이 3일 때 A 더하기 3, B 더하기 3, C 더하기 3의 평균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나 중학교 때 거 하는 얘기야. 고등학교 게 아니야. 자, 갑니다. 내가 여기다 2배를 했어요. 그럼 평균도 몇 배가 늘어나죠? 2배가 늘어나겠죠. 돼? 여기까지 하지. 잘 봐봐. 얘들아. 1씩 더 하잖아요. 2배를, 3배를 해보잖아요. 별량에 똑같이 더했다. 그럼 평균도 늘어날 거고, 똑같은 수를 곱했다. 그러면 평균도 그만큼 늘어날 거라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편차 좀 볼 거야. 편차.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라고 했는데, 자, 얘 평균 3입니다. 편차를 볼게요. 얘 편차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예요. 얘 편차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예요. 편차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왜? 똑같이 다 1씩 더해줬고 평균도 같이 1 늘어났잖아. 편차가 바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 둘의 분산은 어떻게 했어? 똑같겠지. 어차피 제곱한다면 평균 낼 거니까. 그런데 배수를 했어. 평균이 9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0, 3, 6이 됐어요. 몇 배가 됐어? 편차가 3배가 됐어. 난 저거에 제곱을 할 거잖아. 그럼 분산은 몇 배가 늘었어? 9배가 늘었겠지. 그래서 요런 얘기까지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건데요. 요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